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며칠 앞두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금품이 오갔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뒀던 지난 2018년 6월 5일,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사업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이 담긴 골프공 박스를 송철호 후보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송 전 시장을 사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 하지만 기소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송철호 후보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한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며 사업가 A씨가 2천만 원을 골프공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A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라는 문자에 근거한 추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선거사무소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서며 당선이 유력했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은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정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했던 송 전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검찰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소설 같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기소여서 대응하기조차 소설 같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송 전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A씨 등 4명은 청탁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이 인정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조만간 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 당무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탄핵 정국 이후 정지되다시피 한 시당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시당위원장과 소집 일정을 협의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 말인 15일쯤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당의 빠른 정상화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현재 당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현 김상욱 시당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가 올해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승용차 1,550대 등 모두 1,745대로 총 353억 원이 투입됩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870만 원, 소형 화물차는 2,0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또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와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HD현대중공업이 지난 6일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탄소 분산에너지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수소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엔진 기술 개발을 비롯해 청정수소의 생산과 활용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기존 화력발전소 내 비상발전기의 무탄소화 사업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태화강역을 활용한 환경 개선과 관광진흥 방안 추진을 위해 이를 주관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 간 KTX 이음열차와 강릉 부전 간 동해선의 ITX 마음이 태화강역에 정차하면서
전국에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철도 환경 개선과 관광진흥 업무를 맡는 부서가 분산돼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방 의원은 또 현재 태화강역은 주차와 연계교통, 편의시설 부족 등 각종 인프라가 미미하다며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동절기 비회기에도 일일 근무제 실시를 통해 공백 없는 의정 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2일부터 실시한 2025년 동절기 의원 일일 근무제가 지난 6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의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각종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백 없는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원들은 모두 20회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현장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의원 일일 근무제는 전국 광역 단위 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 의회만이 유일하게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지난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울산 개운포 경상좌 수영성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해 11월 남구청은 국가유산청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고보조금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운포 경상좌 수영성의 보존과 정비,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한 사업 개발 등 종합 마스터 플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상북면 소오리에 있는 소호분교 운동장의 느티나무가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산림 문화자산은 보존할 가치가 큰 산림 관련 유무형 자산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지정은 지난 2023년 소호리 참나무숲 지정 이후 울산에선 두 번째입니다. 소호리 느티나무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산림 자산으로 수령은 4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나무 아래에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제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절곶 공원 내 미래형 디지털 식물원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울주군은 가칭 울주군 식물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식물원은 오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940억 원을 들여 간절곶 공원 내 5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이번 타당성 조사 이후 하반기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학기가 모두 끝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 지역 각 학교에선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졸업생 113명 모두가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특별한 졸업식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졸업식을 맞은 6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바이올린 연주를 가족들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혹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줄을 짚으며 바이올린을 켜는 학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전문 연주자들의 반주까지 더해지자 학생들의 연주가 함께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쉬는 시간과 중간놀이 시간, 점심시간에 꾸준히 바이올린 연습을 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졸업식도 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졸업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울산 우정초등학교는 울산시 교육청의 학교 특색 맞춤형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023학년도부터 2년째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인 1학기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던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며 악기 연주에 흥미와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1인 1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6학년 학생들 모두 자발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이번 졸업식 연주를 통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학교 예술교육이 바이올린과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악기를 학생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특광역시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중앙합동평가단을 구성해 도로 등급별로 도로정비 실태 현장 평가와 수범 사례, 특수시책 등 행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울산시는 강북로 등 43개 구간의 포장노면 정비 5,460제곱미터와 외환강교 등 교량 4개소의 신축이음 교체, 그리고 재포장과 지하차도 2개소 배수로 준설 등 적극적인 도로 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울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울산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84%로 전달 대비 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울산은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79건으로 전달 대비 8건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취약계층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오는 1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보일러 지원 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971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 진행률에 따라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 내 취약계층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민간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군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음악예술 실기 과목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는 3월부터 6월까지 예술실기와 음악실기 등 19개 과목이 운영됩니다. 예술실기 과목은 드로잉과 유화, 수채화와 서예 등 4개 분야의 11개 과목이, 음악실기 과목은 성악과 모가비 기타, 트럼펫 등 8개 과목이 개설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24년 공직 복무관리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 항만공사는 울산항 청렴 아카데미를 열어 공공사회 청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어제 울주 종합체육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찾아가는 이동 이사장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23년부터 소통 경영 실천을 목표로 공단 내 시설을 순회하며 이동 이사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두 8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한 대학생이 군복무 중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 골수 이형성 증후군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배정호 학생은 자신이 복무 중인 육군 15사단에 학원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으니 조혈모 세포 기증을 도와달라는 공문을 받고 지난 4일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에게 이식하면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환자와 기증자의 학원이 일치해야 이식이 가능한데 일치 확률은 수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춘해 보건대학교가 어제 명덕관 아트홀에서 제55회 학위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선 간호학부를 비롯해 전공 심화과정을 이수한 9개 학과의 졸업생 459명이 학사학위를 받았고 치위생과 등 2, 3년제 10개 학과의 졸업생 315명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희진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며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에 화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